자, 안녕하세요. 이주환 교수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수용에 대한 경매, 이걸 보겠습니다. 이런 개념이죠.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자동 환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가되느냐? 수용 예정지 물건이라. 그래서 수용 예정지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보상가와 경매 감정가 차이, 간극에서 수익을 내는 모델을 말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여기에 공법이 들어와요. 공법이 랑 3박자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얘기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동산 관련 공법 얘기랑 거기에 경매가 접목돼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그런 사례들을 재밌게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대부분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중개사 공부하실 때 봤던 공법 얘기들이 이렇게 현실에서 응용되는구나. 요게 경매랑 접목되면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는구나. 요걸 느끼실 겁니다. 자, 1교시는 도시계획설 부지의 경매인데 일몰제 해제지역 힘,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 보는 것처럼 가정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래간만에 써보니까 이것도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 일몰제 해제지역의 심 나오는데 일단 도시계획설 부지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 도시계획설 부지부터 해석을 좀 해볼게요. 도시계획의 도시란 뭘 얘기합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도시이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공법의 기본 원칙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항상 우리가 보는 선계획 후개발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개발을 할 때 계획의 수립 주체를 뭐라고 하느냐? 도시라고 하죠. 이 도시는 특광시군이 됩니다. 그럼 우리 특광시군들이 자기들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이게 뭐다? 도시계획이죠. 그럼 도시계획으로 만약에 166개 특광시군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의 시군을 딱 골랐어요. 계획에 따라 개발된 지역들을 시가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시가지는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고 그들이 써야 되는 시설이 필요하죠. 이 시설이 뭐다? 도시계획시설이죠. 그럼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나중에 수용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어요.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옛날보다 도로 넓어졌네.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넓어진 거예요. 야, 공원 생겨서 좋네.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만든 겁니다. 학교가 만들어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 도시계획설로 학교 만든 겁니다. 시가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그런 시가지,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데는 전기, 수도, 가스, 공원, 학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필요하죠. 그럼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나중에 수용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만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부지라고 하죠. 그럼 이런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경매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거를 보는데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이런 도시계획설의 일몰제로 해제지역의 심, 요걸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보면 시흥시 대하동에 있는 땅이 지금 현재 60억의 감정이 잡혔는데 일부 나왔다 60억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게 쭉 떨어져서 24억까지 떨어졌을 때 24억의 단독으로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네요. 자, 모양을 보게 되면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그 앞쪽에 도로가 있고 도로 옆에 있는 이 넓은 땅이 경매가 나온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이 도로면 이쪽에는 아파트가 있죠. 살짝 그 끝이 보이네요.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이 도시계획설 부지입니다. 자, 그럼 이런 도시계획설 부지가 있는데 우리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가 아파트 단지가 있다면 앞쪽에 있는 이 땅이 도시계획설 부지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도시계획설 부지가 나와 있는 이 토지인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많은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설 부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여기가 기존 도로가 있고 여기가 도시계획설 부지로 좀 더 확장이 되려는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간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중개사 공법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지금 현재 기존의 도로가 이렇게 있었다면 이 도로에 대해서 이 도로가 확장될 느낌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가 기존에 땅이 있다면 도시계획설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데는 도시계획설 예정지로 도로가 확장되려고 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계획설 부지가 있다면 우리 도시계획설 부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설 부지가 결정고시가 됐다면 일단 이 부지에서는 이 부지가 도시계획설 부지라면 모든 사개발은 스톱이 됩니다. 공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허가권자는 도시계획설 부지에서는 도시계획설 사업에 지장이 있는 인허가를 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허가가 안 되니까 사개발은 스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도시계획설 부지의 토지 소유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A가 있다면 A는 굉장한 실망감이 있죠. 이 사람의 유일한 희망은 빨리 도시계획설 사업이 진행돼서 보상받아야 돼요. 이 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계획설 사업의 진행으로 수용이 되면 그에 따라 보상을 받으면 경제적 환가성이 높아지겠죠. 나중에 도시계획설 부지가 왜 수용이 될 때 수익이 나는가는 별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개발은 스톱된 상태에서 이게 그냥 롱타임으로 지연되는 거예요. 사업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해제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럼 이런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이 토지를 가진 사람이 어떤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 뭐 가설건축물 찐다 이런 건 여러분이 중개사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 예는 조금 이따 볼게요. 다만 이런 경우에 우리 보는 것처럼 도시계획설이 결정고시가 된 날로 20년이 지났다면 20년 미집행 시에는 이길날 실효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행위자는 오랫동안 하고 하지도 않으면서 계획만 잡고 그냥 나 몰라라 배째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은 20년 미집행되면 다음날 실효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년 미집행 실효 규정이 있어서 이게 실효가 되는데 이 20년의 기산점은 기억하세요. 이 도로가 만들어진 게 97년이라면 20년 더 해봐. 내가 산수를 할 줄 아니까 2017년이요. 이러면 안 돼요. 이 제도는 국계법 탄생과 같이 기산점을 다시 했고 국토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0년 1월 1일 날 만들어졌고 요거에 대한 얘기가 6개월 뒤에 실현돼서 6을 더하니까 7월 1일 날부터 어떻게 해요?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1일 날로 따져서 20년을 따지다 보니까 미집행 실효는 2020년 7월 1일이 되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2020년 7월 1일 날 실효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영상을 찍는 거 2020년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실효되면서 시작이 돼서 2020년, 21년, 22년, 23년 단계적인 실효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경매 나올 때 잘 골라 잡으면 굉장한 이득이 탄생됩니다. 2020년 실효가 되는데 실효가 되면 이 땅은 어떻게 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도로변을 끼고 뒤에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가운데 땅이라고요. 이 토지가 도시계획설 부지에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뒤에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고 도로변의 가운데 땅이다. 그럼 이 땅은 굉장히 폭발적인 수요 욕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광로 1호에 포함된 땅이에요. 광로 1호 이렇게만 써 있으면 요거는 이렇게 쏙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이 땅이
이렇게 있는 땅이라면 광로유로의 접함이라고 나오죠. 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있다면 이건 저촉이라고 나오죠. 이거는 도로의 접함, 요거는 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은 100%가 수용되는 땅인데 나온 물건들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땅에 대해서 여기 보면 토지용계획 확인에는 광로위로 주간선도로 계획도로이며 일반 건축물로는 제한된다고 하니까 참조하라. 그리고 본권 토지 추정 부분은 점유자 할 수 없는 농작물이 경작 중이다. 이 얘기가 써 있죠. 지금 우리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보물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당 번지를 노드뷰로 보게 되면 깜짝 놀래요. 여기는 뭐냐면 일몰제로 해제가 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데니까. 도시기술부지가 있었는데 이 땅이 일몰제로 해제가 됐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도로변에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도시기술부지라 아무것도 못하는 땅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60억에 나왔는데 이 땅이 60억이나 가치가 있는 땅인데 도시계획시설 부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서 24억까지 떨어졌다.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해제가 됐을 때 이제 여기 다시 보세요. 우리 보는 것처럼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도로변의 땅이라고요. 이게 해제가 됐다면 이 땅의 가치는 완전히 바뀔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로 부지만 아니라면 이 땅에다 상가를 지어도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뭐를 해도 좋겠죠. 이 물건을 경문하고 다시 볼까요? 2012년도 2월 10일이었는데 이 물건이 나올 때 저희가 물건 조사가 끝났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딱 낙찰받고 하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그 당시에 2011년도 12월 달에 저희 본사 4억을 경매를 받았죠. 그리고 잔금을 낸 게 1월이었고 회사는 재정 상태가 글로 다 빠져나가서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어서 저희가 혹시 누가 안 받겠지 한번 떨어지겠지 했더니 딱 낙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일몰제로 해제가 된다면 사개발에 스톱된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사개발 스톱이 없어지니까 개발지로 바뀌어요. 이거는 굉장히 폭발적인 변화입니다. 도로변의 뒤에 배후상권을 갖고 구성하고 배후상권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땅이 공법적 개념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이게 해제가 된다. 해제가 되는 순간 이 토지는 완전히 개념이 다 뒤바뀌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토지가 해제가 된다면 이렇게 해서 일몰제로 해제가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일반 부지에서 개발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게 개발지로 해서 해제가 된다. 그럼 이건 완전히 바뀐다. 그럼 여기다 농지라면 농지 전용, 물론 주거지라면 농지 전용 없이도 바꿀 수 있을 테고요. 건축허가 받아서 이걸 개발할 때 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보더라도 이 얘기는 완전히 내용이 뒤범벅돼서 바뀌는 얘기예요. 이런 물건들이 지금 현재 2020년부터 2023년까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주인들은 지난 20년 동안 진이 다 빠졌어요. 이 땅을 개발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개발 못하니까 누가 안 사죠. 그러니까 그냥 농사나 짓고 있어요. 가보면 매일 옥수수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이제 개발할 즈음 때쯤 이 사람들은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못 버티고 경매가 나오면 이런 걸 낙찰받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상당히 아주 많이 어떻게 해요? 이득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게 해제가 되는데 그러면 20년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최근에는 20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내용의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이겁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이거죠. 2012년도에 이제 나온 얘기가 입법 예고된 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법에서 주요 개정 내용으로 나온 얘기가 이 장기 미집행 해제 권고제도, 그래서 이게 2012년 40월부터 시행됐는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행위 제한으로 사람들을 괴롭혔던 제도는 이제 악법이니까 없어지자. 그래서 도로가 이렇게 있다면 도시계획설 부지가 옆에가 이렇게 늘기로 됐다. 그러면 내 땅이 도로 옆에 있는 이 땅인데 일부가 도시계획설 부지로 들어가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생각하는 겁니다. 20년 미집행이면 일몰제로 없어지는데 20년이나 기다린다? 너무나 마음 아픈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게 10년이 미집행 됐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10년 미집행 제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지목이 돼인 토지는 매수 청구가 됩니다. 근데 지목이 돼인 토지의 매수 청구 얘기는 일단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외에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는 구제 제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10년이나 미집행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사람들 괴롭히고 둔다는 건 너무 문제가 있으니까 지방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해당 지자체장이 시군 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10년이나 미집행 됐는데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가 흔한 말로 왜 고수업 실 때 쇼당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거야? 고야 스톱이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시군에게 할지 안 할지 결정해 이러면 시군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냐 스톱이냐를 표시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제 여러분 화투 얘기처럼 비슷하게 표현돼서 죄송하지만 표현은 딱 맞아요. 고, 스톱. 고냐, 스톱이냐 결정하라. 갈 거야, 말 거야 결정해. 이거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장이 생각할 때 이거는 꼭 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난 할 거다 이러면 진행해야 돼요. 그 진행하면 그 사람은 보상받고 끝나는 거예요. 스톱? 이건 뭡니까? 나 안 할래. 그럼 이때는 해제해야 되는 거죠. 이 제도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진행하자 말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때요? 어느 쪽으로 가든 나는 요거는 해제되든 진행돼서 보상받던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 이런 거는 무조건 좋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땅이 있는데 도시계획설 부지가 나기로 된 게 이렇게 맹지에 이렇게 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도로 나면 요만큼은 수용당하고 나머지 땅들은 도로에 접한 땅으로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는 경매가 나왔을 때 투자에 신중해야 됩니다. 이게 스톱해서 해제되기로 결정했다면 이 땅은 도로 맹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신중에 신중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나 이런 모양의 땅들은 어느 쪽이 됐든 고냐 스톱이냐 결정되면 경매 투자는 성공적으로 답을 가져옵니다.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가장 이 사람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가지도 않고 해제되지도 않고 그냥 쭉 어때요? 지연돼 가는 거예요. 사업이 진행돼 간다. 좋죠. 해제된다. 좋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냥 쭉 지연돼 가요.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돈 묶여 있다. 이거 사람들 속된 말로 아주 곤욕스러운 거거든요. 우리 충청도 사투리로 환장하겠네. 이 소리 나오는 거예요. 겪어봐서 압니다. 이런 데 투자했더니 한 5년 10년 간다. 그러면 이자는 계속 나가고 말 못할 고통에 빠져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뭔가 결정되는 게 이제 10년 제도로 들어왔는데 이 제도가 생길 때 이런 데 투자하면 좋겠다 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투자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이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봤더니 지방 가제는 개편이에요. 내부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있지만 시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시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한정된 자산으로 시에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특정인들에게만 좋은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를 쉽게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자는 조문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의회 말고 이 관련된 소유자도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아마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알 겁니다. 소유자도 이거 해제해 주세요.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미집행 됐다면 이거에 대해서 지목이 상관없이 해제 요구할 수가 있고, 해제 요구받은 시구는 해제를 하든지 가든지 해야 돼요. 그런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들이 리젝트했을 때 소유자는 이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해요? 상위 기관 쪽에 얘기해서 진행 여부를 얘기하는 제도도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10년 미집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투자한다고 해도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경우에 가장 무서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해제하고, 그러니까 스톱해서 해제하고 그리고 재지정을 해버려요. 이걸 제가 유튜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 지우고 다시 그리기 조심하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 그리다 잘못 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레파스나 연필 이 차이가 있죠. 볼펜. 다른 건 못 지워주면 연필은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그릴 수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 노래 있잖아요. 모 가수가 불렀던 사랑을 쓰려거든 뭐 어떻게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그리기 잊어버릴 수 있게. 여러분 이게 지금 지자체에서 이걸 해제 요구가 들어왔을 때 해제를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해제 안 하고 하면 고할 때 예산이 없으니까 또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예산이 없어 문제니까 이런 걸 지방의가 안에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제도를 뒀는데 그래서 나온 게 궁예주책으로 뭐냐. 그래 해제할게. 해제한과 동시에 며칠 내로 딱 재지정한다. 이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게 재지정될 때 벌써 물어보면 해제하지만 재정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동산 경매 수용주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밑으로 가서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본도로는 서해안도로며 93년 1월 18일 경기도에서 결정고시했다. 그러면 2000년 1월 1일 국계법 따라서 7월 1일 기산점으로 2020년 7월 1일 날 해제되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개설계획이었고 단계별 시행 따라 가설건축 허가는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 그 당시에 만들어진 그때 해제 공고지에 따라 해제될 경우 이 땅의 평당 가격은 400에서 500만 원까지 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지금 현재 낙찰 가격은 평당 237만 원이다. 여기는 인근에 소사 원시역까지 개통되고 있는 여기 들어서는 자리였다. 이만한 자리는 없었거든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 얘기를 앞으로 갑니다. 이게 지금 평당 500만 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500만 원 더 가죠. 근데 여러분 이 땅이 2012년도에 해제 권고제도를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여기 있는 평수를 보게 된다면 1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금 현재 1000평인데 500만 원 정도 한다면 어떻게 해요? 50억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땅을 가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필지가 구획정이 안 된 걸 4필지로 쪼개서 건물을 지어놨습니다. 이 한 필지가 20억씩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값이 무지 올랐죠. 굉장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 드리는 건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 강의에는 이거예요. 3박자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수용지 물건 경매 나오면 낙찰받고 이게 보상을 받을 때 보상금이 높게 가느냐 아니면 경매 낙찰금보다 낮게 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이거는 단순한 투자인데 여기에 다시 공법을 가미해버리면 공법에서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의 간극을 잘 해석해보면 이런 식으로 틈새 블루오션이 보여요. 지금 전국에 있는 약 6,700개 이상의 도시계획설 장기 미집행 해제 지역들이 있어요. 이거는 20년이 된 것도 있고 20년이 안 됐지만 10년 했다는 해제 공고제도 내지 국토부에서 또 준 장기 미집행에 대한 해제를 위한 10년 이상 된 것들은 해제에 대한 기준, 우선 해제 지역 기준 이런 걸 준 거 있어요. 경사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해제돼요. 또 소유자 스스로도 이제 이걸 해제해 주세요. 약 2, 3년 동안 해제를 통한 노력을 해서 해제하는 얘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얘기들은 여러분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설 부지 장기 미집행, 즉 10년 이상 미집행 됐고 20년 뭐 당연히 일몰지 해제가 맞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부동산 투자의 블루오션, 길잡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남들이 모두 쉽게 배워서 하는 것들은 돈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중개사 공부했던 내용이죠. 중개사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배웠던 얘기지만 이 얘기를 실무에 적용시켜보면 돈 벌 수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매물로 나오게 된다면 중개할 때 이런 것들 중개가 쉽진 않아요. 왜? 대부분 소유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압니다. 여기 해제된다, 뭐 한다. 왜? 중개사 공부 안 해도 자기가 접해 있는 상황은 오랜 동안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다 뭐 알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아주 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자기재산권이 이렇게 사적 행위자에 걸려 있다면 이걸 알아보고 부대끼고 왜 안 팔리나 하다 보면 공법적 개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한테 상담 오는 부분에 대한 10명 중에 7, 8분이 좋은 일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된 것 때문에 옵니다. 나머지 2, 3명은 돈이 있어 투자되는 거를 물어보러 오지만 그러면 7, 8분이 와서 물어볼 때 전혀 백치냐? 아니에요. 여기저기 물어와서 필요한 소지를 갖고 와서 짜맞추기 조합을 해서 답을 찾아가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딱 보면 이런 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때는 절대 매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럼 이런 게 나오느냐? 경매가 나올 때는 채권 채무가 복잡하니까 손 놓고 있고 여러분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은 거기를 어떻게 집중을 안 해요. 예전에 제가 강남권에서 중개사무소 할 때요. 오랫동안 사무소 하다 망하는 분들 사무소 이렇게 빼잖아요. 그럼 어떡하느냐? 사무소 빼는 거 다 해서 세 놔주고 하면 안에 직기 치우는 거 언제 추서니까 이렇게 부탁해요. 소장님,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망했으니까 수수료 못 드립니다. 근데 이 내부 직기 그냥 소장님이 알아서 팔아서 그 수수료 대신하세요. 그럼 저희 이제 불편한 듯 이해하지만 속으로 웃습니다. 왜? 그 내부 직기를 중고상사에 팔면은 용품점에 팔면 엄청난 비용이 나와요. 수수료보다 더 나와요. 근데도 이분들은 그런 게 머리 아픈 거예요. 돌아보진 않아요. 이게 뭐냐면 이 땅에 20년 동안 미집행돼서 있었던 요 소유자 누구시는 모르지만 일부러 빼놨지만 이분들은 여기 지긋지긋해요. 여기 해제된다 뭐 이런 거 몰라요. 지금 망했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지난번 제가 경매에 대한 어떤 인트로 영상 찍은 데 얘기했죠. 매도인의 시장이 될 수 있지만 매도인이 아니라 매수인 시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런 데서 물건을 찾고 그 물건의 공법적 해석과 경매에 대한 얘기로 물건을 찾고 수용에 대한 개념, 수용지에 대한 개념을 접근해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영역에서 굉장한 이득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왜 굉장한 이득이 되는가? 그거는 계속되는 강의에서 나옵니다. 수용지 물건은 경매 감정과 달라요. 조금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겠지만 그럼 이거는 상당한 이득이 내는 거니까 이런 거요. 일단 첫 번째 강의의 테마 3시간 동안 얘기가 도시계획설부지 얘기로 잡았어요. 여러분이 중개사 공부할 때 배웠던 단순한 얘기 한 문구가 실무에 적용해보면 이렇게 큰 이득을 가져온다. 이런 내용을 인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도시계획설부지 10년 이상 미집행 또는 20년 이상 미집행된 것들은 조사를 해보고 해제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을 코드를 잡으면 이게 해제될 때 그 땅의 가치가 완전히 바뀐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되는 땅들이 있다고요. 특히 도로의 확장 부지들이요. 이거는 분명히 그렇게 가요. 도로가 확장될 때 해제된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요? 도로 인접 부지로 바뀌고 도로 확장 부지로서 그 뒷땅은 개발됐지만 이 땅은 개발되지 않았을 때 굉장한 이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에 대한 얘기로 도시계획설부지 해제 경매 하나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